창명대학교 주진호 교수 연결을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체 교과서 내용 보셨을 텐데 네네. 다 보고 나도 여전히 이 교과서 수용 불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 역사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는 데 앞장섰던 그 한국현대사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네, 그 단체의 대표들이 지난번 그 문제가 됐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는데요. 예. 말하자면 이 교과서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산물이다. 그들이 집필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 2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 문제 제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기에요? 네, 우선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독재자들에 대한 어떤 미화라든가 과장 서술, 또 이제 재벌에 대한 어떤 옹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사실은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걸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많은 오류와 사실관계의 오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편향된 서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다. 자, 하나하나 좀 보죠. 지금 말씀하신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신 독재자 미화 부분. 네네. 근데 교육부 측에서 말합니다. 이 서술 방식 미화가 아니다. 사실에 충실한 서술이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미화해서 10페이지나 쓴 거 아니냐라는 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앞에서 집필지는 박 대통령이 실제로 길게 통치하지 않았느냐. 통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분량도 많아져서 10페이지가 된 거지. 일부러 미화하려고 양을 늘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얼마나 긴데. 그 부분을 그러면 박정희 정권 20년보다 몇 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우선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사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이 과연 검증되고 그것이 거기다가 이거는 역사 교과서죠. 개인의 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역사 교육에 의미가 있는 그런 분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의미를 집어넣어서 분량도 책정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공과 과가 균형 있게 서술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과가 많이 부족한가요? 박정희 정권 시대에. 절대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이 아주 자세할 정도 이런 것까지 우리 학생들이 알아서 뭐 하라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공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많이 그것도 너무 어렵게 저는 우선 단적으로 아까도 그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현대사를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사회과학자들의 차이는요. 역사학자들은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통시적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총괄적으로 보죠. 총괄적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분야의 사회과학자로서의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역사 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정도의 내용을 가르쳐줘야지 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큰 쟁점이 이제 그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건국일이라고 쓰는 건 피했는데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도 결국은 임시정부 역사 부정하고 건국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주장. 주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청취자 의견도 옵니다만 8282님 같은 분들이 의견 주십니다만 아니 그러면은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그 48년 8월 15일은 도대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란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왜냐하면 우선 말이죠. 그 당시에 1948년 8월 15일에 붙어있던 모든 플래카드나 현수막 이런 것들에는요.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만세, 경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관보라든가 모든 표현에서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자꾸만 예. 마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 예. 마치 그 의미를 축소시킨다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마치 그전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맞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염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에 벌어졌던 예. 수많은 그 독립운동들이 예. 이게 원래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죠. 그렇죠. 예. 그럼 그동안의 그런 운동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운동이었나?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면. 예. 그러면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친일파들의 이런 행적들도 미화가 되는 게 아니냐, 덮이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건데 바로 그런 의도가 바로 건국절 논란에 있었고요. 이번에도 원래 역사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반대했어요. 위원들이. 근데 이 뉴라이트 계열의 일부 학자가 집요하게 그걸 얘기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위원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이렇게 임의로 교육부에서 수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들 일부가 사퇴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있었죠.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검토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네네. 한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정부자 넣으면은 이거는 그럼 오케이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교과서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떤 작부를 한두 개 고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이번에 이제 역사학계가 결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처럼 그 교학사 때처럼, 그 빨간펜 선생님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오류를 지적했더니, 그거 슬그머니 고쳐서, 다 고친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다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획일화된 교과서 자체를 인정한다. 이거는 단순히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 서술을 정부가 독점한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 고쳐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